네, 본격적인 2015년이 왔습니다. 설날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수다는 여전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테크 수다는 갑니다. 최호섭, 오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테크 수다가 1년째 맞았습니다. 방송 1년째. 횟수로 2년째. 횟수로 2년째. 축하드립니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2014년 방송하고 201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2년째 된 겁니다. 여자친구랑 며칠? 자, 이번에 준비한 연속 기획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번에 주제는 자동차와 IT. 자동차에 이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좀 차가 이제 똑똑해졌잖아요. 요즘에 이제 휴대폰에 어떤 OS가 붙으면서 인터넷이 붙고 OS가 붙으면서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비슷한 시도들을 여러 이제 시장에서 했죠. 그래서 뭐 스마트 TV가 나왔었고, 뭐 스마트 에어컨, 뭐 스마트 냉장고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뭐 자동차라고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영어권 나라에서는 사실 뭐 스마트카, 스마트 TV 이렇게 안 부르고요. 뭐 커넥티드 카, 뭐 커넥티드 TV 뭐 이렇게 좀 많이 부르는데 개념상에서는 그냥 뭐 국내에서는 편하게 똑똑한 자동차, 똑똑한 TV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를 마치 관용구처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쵸? 웬만한 건 다 스마트에 스마트에 붙이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똑똑한 자동차라고 했을 땐 예전에 우리가 그 봤던 그 외화 시리즈 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키트 아니면 키트? 네. 키트 어디야? 이러면 다 오지 않습니까? 네. 이리 와 이러면 오고, 가 이러면 가고. 방금 그 80년대 TV 시리즈에 나왔던 그 전격 대투 작전 키트, 그런 기술이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계에다가 대고서 뭐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계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주차되어 있는 차가 그 운전자가 서 있는 곳까지 자동으로 주행을 해서 온다든지. 조금 하겠죠, 조금. 조금 오고 있는데. 조금 하겠죠. 그게 앞으로 수년 내에 아마 장거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멀리 있는 주차장에서 그 운전자가 서 있는 곳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아니, CS 길을 나가면 차길에 차가 너무 많아요. KBS 그 방문객 주차장에서 KBS 정문까지 스르륵 오는 거죠. 옆에 있는 차 무시하고 다 들이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다 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동안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와 정말 놀랍다라는 기술들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그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는 기술인데,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을 차들이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볼보에서 만든 거. 네. 일렬로 줄을 지어서. 네, 그 뒤에 차량이 있으면. 네, 다른 차량들이 계속 쭉쭉쭉쭉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가듯이 쭉 갑니다. 그리고 운전은 맨 앞에 있는 트럭만 운전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차들은 그 차가 운전하는 패턴을 그대로 뒤로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핸들을 요만큼 꺾었다라고 하면은 뒤에 차들도 그 지점에 왔을 때 다 똑같이 꺾는 거죠. 이 차가 쓴다 그러면 뒷차도 그 지점에서 쓰는 거죠. 야, 그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되게 신기하고 되게 보면 멋진 기술이긴 한데, 저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혹은 우리나라 그 어떤 도로에서도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한 그 화물 트럭이 한 10대가 차선 하나를 점령을 하고서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거 제 생각에는 운전자들이 저거 신고할 겁니다. 물론 아이디어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을 적용하자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도로도 길고 뭐 허벌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이제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러니까 안전한 자동차 뒤를 따라서 쫙쫙쫙쫙 붙고 빠져나갈 때 되면은 딱 신호를 주면 빠져나가고 그 뒷차가 다시 따라 붙고요. 그러면은 맨 앞차가 깜빡 졸음운전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리면 그 뒷차 수십 대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 자, 그럼 오기 전에 기억에 남는 거. 자동 주차 기술입니다. 자동 주차 지금도 되잖아요. 자동 주차 기술은 최 기자 갖고 있는 차는요 자동 주차 돼요. 되게 비싼 차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독일산 차입니다. 여기까지 차 기종과 브랜드는 얘기 안 하고 독일. 아직 자동 주차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했어요. 아, 해봤어요? 저희 KBS 오면서 맨날 합니다. 오, 정말? 정말? 실제로 KBS 주차장이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KBS를 생각하시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또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블루투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주차할 것도 이거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가장 쓸모없는 기술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저는 아까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그 자율주행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술도 자율주행이에요.
네? 이건 이제 시내를 다니는 자율주행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스로 모순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운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운전은 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 뭐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역할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직접 운전을 해준다는 거는. 네. 기계가 그런 것들을 좀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대신 차가 운전해준다고 그랬을 때 좋을까? 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최우섭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고 예. 차가 많으니까 왜 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차가 2대. 정말 부러워요. 네.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요, 최우섭 선배 그 집에 주차 공간이 이렇게 딱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말마다요. 그리고 2대가 딱딱 서 있어요. 예. 주말마다 영종도에 나타나요. 영종도에 가서 운전을 운전을 돈 내고 하죠. 돈 내고도 하고 막 내가 거기 보면 모르는 누가 또 있나? 쫙 그 공항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서 뭐 레이싱을 혹시 200km 이상씩 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쓸모없는 기술, 자동차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정말 쓸모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운전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재미있는 운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노동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재미와 노동 그 이전에 운전은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첫 그래서요? 번째 가치로 꼽는데 이게 자동차 안에서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고 트윗을 하고 이메일을 읽고 문자 메시지를 읽고 이거는 저는 절대로 좀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술은 뭡니까? 귀랑 손가락 몇 개밖에 쓸 수 없거든요. 예. 굉장히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시선을 뺏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면서 안전에 영향받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많이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까운 미래에는 예. 실제로 안전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기술이 좀 스마트카에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거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안전이라고 안전이죠. 보고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센서 혹은 옆에 뒤에 있는 센서에서 주행 중에 좀 돌발 상황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에어백이라든지 좀 브레이크를 강제로 좀 가동시켜가지고 자동차 사망 사고를 좀 낮춰서 인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뭐 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CS에서 나온 그렇죠. BMW에서 나온 i3 특별하게 만든 차인데 그 차들을 타고 기자들이 벽에 박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벽에 박을 수가 없더라. 최근에 재밌는 그 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베이맥스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안 보셨어요? 이런 장안의 화제. 그러니까. 그 영화는 말이죠. 이 IT 굉장히 민감하게 그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베이맥스라는 그 친구는 말이죠. 사람을 때려 이렇게 하면 툭 하다가 사람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럼 때리려고라도 하지 말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진정한 스마트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계속 한국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자동차 주행 시스템, 이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네. 이 도로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 아무리 자동차만 그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을 네. 꼭 하고 싶네요.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센서와 그 도로 상황 또 네. 그 건물 자동주차 같은 경우도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 필요한데 이게 통일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전기차만 해도 전기차에다가 전기 꽂는데 그 플러그 하나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언제나 맞춰질 수 있을지. 그러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또 말로 떠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2회를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다음 회 때 실제로 차를 타보자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차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차를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차를 오기. 확보해 오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창피해서 진사람이- 안 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방송에서 가위바위보 이거 안 하기 싫어요. 차라리 그 뒤돌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럼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아니 지금 여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끊으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퀄리티는 이 확보해야 얘기 되잖아요. 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했어.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다음 주에 반드시 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야 정말 야 최 기자 걸렸네요. 이렇게 짠 듯이 야, 제가 졌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최 기자가 반드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차를 가지고 올 것이라 믿으면서 듣도 보도 못했잖아. 믿으면서 자 다음 주에 커넥티비카를 실제로 타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